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날의 햇살님께서는 아임굿을 얼음에 타서 드시면 훨씬 맛있다고, 시원하다고 하셨어요. 어떤 분은 따뜻할 때 이거 타서 먹으시면 좋다고도 하십니다. 제가 얼음에는 타서 먹어봤거든요. 맛있어요. 그리고 그 약간 좀 감기 기운 있을 때는 따뜻한 물 살짝 섞어가지고 먹으면은 좋다고는 합디다. 하여튼 맛있긴 하더라고요. 예, 아른 후보님 잡숴봐. 티마르님 법사위원장 가져왔으니 거부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임. 제가 요 얘기를 좀 하고요. 다음 두 번째 정황으로 넘어갈게요. 왜냐하면은요, 법사위원장 가지고 오고 나면은 앞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계속 이제 그 탄핵법이라 아니야 그 앞으로 그 탄핵도 그렇고 또 그 특검법 같은 걸 계속 이렇게 그 통과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이 앞으로 생길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 거부권을 행사하는데도 많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과 관련되는 것은 계속 거부한다는 게 이게 위법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 거나 자기 가족에 대한 것을 거부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해 충돌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탄핵 사유가 됩니다. 한계가 있을 거고요. 또 자꾸 거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엔 또 나중에 뭐가 생기느냐? 윤석열 지는 뭐 그게 부담이 안 되겠어요? 어느 순간에는 지도 나중에 협상하자고 그럴 거예요. 그때 어떤 카드를 내민다? 임기 단축 개헌 카드를 내미는 건데, 그 얘기도 있을 수 있다 합니다. 하여튼 그 얘기는 나중에 찬찬히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오늘 있었던 권익위의 디올백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권익위원회가 디올백, 김건희의 디올백을 봐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디올백을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면죄부를 줘버렸어요. 하이 참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제재 규정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손댈 수 없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대통령 영부인은 법률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대. 대통령의 배우자는 공무원 배우자와 관련해서는 법률 조항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우리도 손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손 떼기로 했어. 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황당한 결론이죠. 권익위원회가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뭐하러 권익위원회를 만들어 둡니까? 황당하죠. 하지만 그런 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지들 딴에는 잘했다고, 김건희 봐줬다고, 윤석열을 오히려 좋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하겠으나 사실은 그게 윤석열의 탄핵 고속도로를 뚫어준 꼴이 됐다.
라고 봐야 될 겁니다. 사실은 윤석열의 무덤, 함정을 판 꼴이 됐다. 라는 것이 제가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김건희 디올백 뜸들이던 권익위 제재 규정 없다며 종결. 자, 오늘 한겨레 보도에 이런 내용이 났습니다. 오늘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거의 6개월 만에 콧바람 쐬러 해외여행을 나갔습니다. 나가자마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런 발표를 했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김건희가 국내에 있을 때 이 발표를 했으면 어쩌면 난리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날 참 잘 잡았죠? 오늘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이 선거를 하는 날이었어요. 상임위원장 뽑는 날이었어. 그러니까 온통 시선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가 있는 날이었어. 근데 딱 거기에 맞춰가지고 김건희 얘기를 딱 한 거야. 한마디로 물타기를 한 거죠. 김건희 얘기가 묻히게끔 물타기를 한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북한에서 똥봉투 보내는 바람에 거기에 온 신경이 가 있는데 상임위원회 가 있고 그러고 있는데 김건희 디올백 얘기를 이렇게 탁 덮어 쓴 거야. 뭡니까? 물타기 한 거지. 권익위원회 이거 이래놓고도 권익위원회가 맞지? 맞아? 국민권익위원회? 김건희 권익위원회 아니야? 줄리 권익위원회네. 줄리 권익위원회. 탬버린 권익위원회인가? 야, 탬버린을 위하여인가 이거? 참, 야, 탬버린 위원회네. 탬버린 위원회. 자, 이 탬버린 위원회에서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유도 되게 웃겨. 규정이 없대. 아니, 뇌물을 받았는데 규정이 없대. 규정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대. 야, 앞으로 그러면 뇌물은 누구한테 주면 돼? 부인한테 주면 되네? 그러면 이거 뭔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럼 뭔데? 노무현 대통령은 부인이 받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아들과 딸이 받았는데, 그렇다고 노무현 대통령을 죽게 만들었잖아. 아들과 딸이 받고 부인이 받았다고 죽게 만들었잖아. 그 이유로 죽게 만들었잖아. 그런데 여기는 뭐 부인이 받았다고 부인은 처벌 조항이 없다고 봐줘? 뭔데? 노무현 대통령은 부인이 받았다고 죽음에 이르게 해놓고서는 여기는 뭔데? 부인이 받았는데 처벌할 조항이 없다고? 하이 씨발 뭔데? 누구는 목숨을 내놨고 누구는 처벌 조항이 없다고? 야, 이 개새끼들 봤나? 야. 자, 권익위 얘기를 좀 더 들어볼게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그럼 다른 건 있어서 그래서 권양숙 여사를 그렇게 괴롭혔어? 그렇게 괴롭혔어? 다른 규정이 있어서 뭐 어떤 규정이 있었길래 노무현 대통령을 괴롭혔는데? 에? 자, 멀리 갈 것도 없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지금 졸라게 괴롭히고 있지. 그건 뭔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괴롭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는 도대체 뭘로 괴롭히는데? 그냥 사위일 뿐인데 왜 괴롭히는데? 에? 부인은 규정이 없어서 상관없다 그러고 사위는 뭔 규정으로 괴롭히는데? 진짜 웃기는 새끼들이네. 야,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참. 야,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종결 처리한다고? 그래서 합법이라는 거야? 불법이라는 거야? 종결 처리한다? 규정이 없어도 종결 처리한다? 그래서 합법이라고? 불법이라고? 합법이라고? 야, 보겠습니다. 아, 이게 왜 이래? 아, 자, 이게 지금, 참 미치겠네. 오늘 왜 이래? 자, 이게 이른바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입니다. 김영란법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9조, 수수금지 금품의 신고 및 처리. 공직자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공직자 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 등의 의사 표시 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자, 공직자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된다. 공직자 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을 받거나 의사표시를 받은 그런 사실이 있다. 그런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즉각 신고해라. 즉각 신고해라 이거야. 에? 금품을 받거나 금품 줄게 라고 약속을 받거나 혹시 받으실래요? 라는 의사표시 전달을 받은 경우라면 무조건 신고해라. 자, 여기에는요, 이 공직자 등에는요, 공직자뿐만 아니라 기자와 같은 언론인도 포함이 됩니다. 언론인의 부인은 금품 받으면 안 됩니다. 걸려요. 진짜예요. 농담 아니에요. 진짜예요. 걸려요. 자, 따라서 윤석열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김건희가 뭘 받았으면 윤석열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백을 받았으면 신고 의무가 있다고. 그 신고를 했냐고. 신고했냐고. 신고 안 했지. 자, 신고 안 하면 어찌 된다? 벌칙이 있죠. 벌칙은 어떻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자신의 배우자가 8조 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1항에 따른 금품 수수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한 사실을 알고도 9조 제1항 2호 또는 같은 조 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금품 제공을 받기로 하거나 하여튼 이렇게 됐는데 신고 아니한 공직자, 얘도 뭐 처벌을 받는데 3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따라서 뭐 윤석열은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이 돼. 탄핵 사유네. 자, 요즘에 한동훈이가 그럽디다. 뭐가 된다고? 집행유예만 나와도 뭐 대통령 다시 뽑아야 된다고. 자, 윤석열이는 뭐 이거 이러면 뭐가 돼? 대통령 다시 뽑아야 돼? 안 돼야 돼? 뽑아 다시 안 뽑아? 뽑을까 말까? 이거 탄핵 사유? 탄핵 사유 아니야. 이거 탄핵 사유예요. 이거 탄핵 사유. 자, 지금 권익위원회는요, 이게 탄핵 사유가 되니까 이 얘기를 못하고 덮은 겁니다. 그래서 말을 못한 거예요. 솔직히 권익위원회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공직자 부인한테는 해당 조항이 없어요. 남편한테만 해당 조항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부인한테는 해당 조항이 없어요. 남편한테만 해당 조항이 있어요. 이 말이죠. 달리 말해서 남편한테 해당 조항,
윤석열한테만 해당 조항이 있어요. 윤석열이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신고 안 했으면 이제 탄핵이에요. 즉 김건희를 봐준 게 아니라 실은 탄핵 고속도로를 뚫은 거죠. 지들이 김건희를 봐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윤석열의 탄핵 고속도로를 뚫은 겁니다. 탄핵 사유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에? 자,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제대로 말을 안 했어요. 하지만 자,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 제8조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아서는 안 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설령 처벌조항이 없더라도 불법입니다. 처벌조항이 실제로 있지만 마누라는 처벌조항이 없지, 마누라는 처벌조항이 없지, 남편만 처벌조항이 있지. 예? 하지만 지가 처벌 안 받을 뿐 남편은 처벌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지가 처벌 안 받더라도 불법은 불법인 거지. 그죠? 이걸 합법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윤석열은 탄핵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윤석열은 해외를 나갔습니다. 어디를 갔다고?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여기가 어디야? 카자흐스탄은 내가 좀 들어봤는데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크는 들어봤어요. 자, 근데 여기를 왜 가죠? 이 중앙아시아 쪽인데 여기를 왜 갔을까? 한마디로 여기는 그래서 딱히 갈 이유가 없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지난해 12월에 해외에 나가고 난 다음에 그동안 6개월 동안 못 나갔잖아. 깝깝했을 거야. 콧바람 쐬러 나간 거죠. 그런데 유럽이라든지 북미라든지 또는 동남아라든지 좀 알려진 나라는 못 갈 겁니다. 왜? 쪽팔려서. 전 세계의 김건희 디올백, 코리아 퍼스트 레이디 디올백, 모르는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쪽팔려서 못 갈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외진 나라로 간 거죠.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고, 사람들이 그닥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은 그런 나라로 간 거지. 하지만 그런 나라라고 해서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를까? 아니요. 투르크메니스탄 한국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그쪽 나라를 잘 모를 뿐이지. 우즈베키스탄? 우리가 그쪽 나라를 잘 모를 뿐이지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 압니다. 김건희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마 김건희 탬버린이라고 다 갈 겁니다. 지는 거기 가서 얘들 이 나라 사람들은 나에 대해 잘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할 수는 모르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김건희 손가락질 할 겁니다. 지만 모르는 거지. 아무튼 지는 유럽 아니고 뭐 북미 쪽 아니고 그래서 나름 구석으로 나간다고 간 거지만 바보짓 한 거지. 나라 망신이지. 지 망신이자 나라 망신인 거죠. 여기 가가지고 뭐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참
정말 아유, 이 돈 쓰고 나라 망신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요 국가는 쪽팔려서 못 가는 거죠. 근데 이 해외에 나가면서 오늘 기사에 재밌는 게 실렸습니다. 에코백을 들고 나갔다고 하죠. 오늘 국민권익위원회는 디올백 문제가 없다. 디올백에 대해서 제재 조항이 없어서 종결한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는 나가서 에코백을 들었어. 디올백, 에코백. 마치 개사과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엿 먹어라 하는 느낌. 개사과 먹어라, 에코백이나 먹어라, 이 느낌 들지 않으세요? 개사과 시즌2인 겁니다. 국민들한테 미안하거나 죄스럽거나 민망하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왜 그래야 해? 위기는 없고 미안함도 없고 그저 내 마음대로 할 뿐이다. 너무 속이 빤히 보이는 행태 아닌가요? 국민권익위원회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권익위원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다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들은 자녀들도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참, 아까